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춘입니다. 8월 셋째 주 김영춘TV 세상 읽기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구독 서비스 해지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구독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종이신문 보는 집들이 볼 때는 좋은데 끊을 때 참 애로가 많았습니다. 보통 끊기가 어려운 게 아니죠. 끊겠다고 연락을 해도 또 배달원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실갱이를 하다가 겨우 끊을 수 있는 게 이 신문 끊기의 어려움이었죠. 요즘 우리는 구독 경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댁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이 구독 서비스 많이 애용하고 계시죠. 저희 집만 하더라도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우선 핸드폰 서비스가 있고요. 어떤 집은 자동 안마기도 구독하는 집이 있죠. 저희 집에는 자동 안마기는 없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하고 있는 게 넷플릭스 또 멜론 같은 그런 음악이나 동영상 서비스도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에어컨까지도 정기 구독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게시가 됐더만요. 이제 세상의 모든 서비스가 또 물건이 정기 구독을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 구독 서비스 끊기가 옛날에 신문 끊기만큼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겠죠. 제가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멜론을 음악 서비스로 듣고 있었는데 다른 생각이 좀 있어서 멜론을 끊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처럼 눈도 침침해지는 이런 나이에 이 멜론 앱에서 구독 서비스 끊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가 혼자서 계속 시도해보다가 시간만 많이 들이고 할 수 없이 젊은 후배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간신히 찾아 들어가서 서비스 해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지 신청을 한 거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배한테 물어보고 찾아 들어가고 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니까 이래요. 우선 멜론 앱에서 내 정보를 찾아 들어가고 그 내 정보에서 멜론 구매 정보를 또 찾아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용권 관리를 또 찾아 들어가서 이용권 관리를 누르면은 결제 방법 변경 관리가 또 나옵니다. 그걸 또 누르면은 이제 결제 관리가 나오는데요. 이 순서에서 결제 관리를 누르면은 비번 입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 비번을 입력하면은 비로소 이용권 해지 신청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용권 해지 신청을 누르면은 이번에는 회원 등급이 초기화됩니다 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회원권을 유지함에 따라서 생긴 여러 가지 혜택을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좀 무서운 경고까지 나오죠. 이거를 눈 지금 감고 그래도 해지한다라고 해지 버튼을 눌러야지 비로소 해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저는 해지 신청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시기에 넷플릭스 서비스도 해지를 해봤습니다. 넷플릭스는 멜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쉽게 해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넷플릭스 초기 화면에서 큰 화면을 띄우면은 바로 해지 버튼이 첫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눌렀더니 아주 깔끔하게 그동안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0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하시면은 과거의 정보와 이 고객 관리 시스템이 그대로 되살아나서 다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앞에서 멜론을 해지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찾아 들어갔는데 그나마도 회원 등급이 초기화됩니다. 혜택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경고성 문구만 봤는데 넷플릭스는 그와 다르게 아주 기분 좋게 헤어지는 그런 작별 인사를 받습니다. 이게 넷플릭스가 미국 기업이고 멜론이 한국 기업인데 나라가 다르다고 이렇게 서비스가 다른 건 아니겠죠. 멜론이 서비스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멜론이 우리나라 대기업 자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이 멜론의 이 서비스 해지 어려운 이게 이미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절감하고 있는 그런 애로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드디어 칼을 빼들었었습니다. 이미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발표한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는 것을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했죠. 해지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앱에 아주 간편하게 해지 버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가입 체결이 아주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기 화면에 바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이 해지 경로도
가입 체결 경로와 같은 화면에 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 상담 시간 안에만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 고객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해지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강제해 놨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런 방안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해지 시도했던 게 7월 달이었습니다. 멜론. 왜 7월 달까지도 멜론은 이걸 아직도 시행을 안 하고 있을까요? 유예 기간을 두고 사업자가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긴 합니다만은 12월 달에 발표한 방안이 무려 7개월이 지나도 아직도 그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은, 특히 아까 넷플릭스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고 해도 꼭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정부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멜론이라는 회사가 고객 서비스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제가 멜론 해지의 어려움을 겪고 넷플릭스가 해지가 쉽다라는 것을 비교해 보면서 구독 경제라는 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금융위원회가 작년에 소비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던 내용도 저는 구독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책을 한 권 구해봤는데 이 책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구독 경제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발간된 책이니까 따끈따끈한 그런 책입니다. 전호겸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우리나라의 구독 경제, 또 미국과 전 세계의 구독 경제의 큰 흐름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도 제가 이 책에서 그 내용을 파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 안에는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성공한 구독 서비스, 그리고 실패한 서비스, 또 앞으로 이 구독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저는 이 책 보고서 서비스 하나 가입한 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데 가입을 했습니다. 월 구독료가 4,900원인데 이 네이버 플러스 구독을 가입하게 되면은 월 4,900원에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는 그런 물품 대금의 5%를 적립을 해주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나 동영상 서비스, 또 음악 서비스, 또 웹툰 서비스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가 서비스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월 4,900원이면은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겠다 싶어서 가입을 했고요. 제가 이 네이버 무슨 그 홍보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서비스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바로 이 책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잘 안 하고 문의 아닙니다만은 이런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한번 이용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입을 해봤습니다. 또 다른 서비스도 두루 돌아다니면서 섭렵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네이버 플러스 서비스를 보니까 모델 서비스가 바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더만요. 구독 경제라는 책 안에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정기 구독 가입한 소비자 숫자만 1억 5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작년에 1억 5천만 명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많은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는 지금 현재는 월 13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연 가입하면은 한 119불이랍니다. 이 정도의 회비를 내면은 스트리밍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또 비디오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요. 당연히 또 무료 배송, 인터넷 쇼핑을 하면은 아마존에서 무료 배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줍니다. 2004년에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구독 경제의 본격적인 개시를 알리는 그런 서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2021년 현재 아마존 주가가 주당 3,2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이 주당 3,2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만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고가주 대장주인데 이런 고가의 주식 가격이 결국 이런 아마존 프라임 같은 구독 경제 서비스의 활성화에 힘입은 만큼 크다. 이렇게 이 책 저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도 그런 방향에서 발전하고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미국에서는 또 재밌는 구독 서비스가 면도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달러 세이브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느끼실 겁니다. 면도기도 요즘은 아주 고급화되어서 고급 면도기를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회용 면도기도 아주 품질이 좋아서 몇 번 써도 여전히 날이 잘 드는 그런 칼들이 많은데요. 굳이 이렇게 비싼 칼 면도기를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미국에는 이미 10년 전에 이 달러 세이브라는 데서
면도기를 정기 구독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 면도기 시장의 한 10% 정도를 이미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만 이상의 가입자가 있고요. 한국에도 유사한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네요. Y젤리라는 이 면도기 서비스가 정기 구독 혹은 개별 구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Y젤리를 이용하면은 그냥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면도날을 한 3분의 1 가격으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알아서 이용해 볼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서비스로 이 농가에서 월정액을 내면은 신선한 직접 생산한 그런 농산물을 직배해주는 그런 농가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구독 경제,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 여러분들 아시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아주 약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막 이런 구독 서비스에 취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남발하다 보면은 오히려 경제적인 효용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좀 낭비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용하시다가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가 이제 좀 필요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해지하는 그런 독한 마음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독 경제가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인 큰 변화의 시그널입니다. 이런 구독 경제에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는 그런 똑똑한 소비자, 편리한 소비 생활 영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구독경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 이외에도 뭐 구독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다음 기회에 새로운 경제 트렌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운동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